아, 40대 여성이 폐혈증으로 사망했는데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이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주 형편이 어려웠던 분이더군요. 네, 이 사망한 여성은 성함이 이제 강성윤 씨인데요. 강성윤 씨. 예, 지난 9월에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네. 최근에 이제 급작스럽게 이 폐혈성 쇼크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이 남긴 전 재산이 이제 보험 예금 포함해서 4억 4천만 원인데요. 이것을 전부 하나 어린이 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렵게 자랐어요. 어머니를 여의고 네.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바로 취업을 해서 한 20여 년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3년 전에 몸이 아파서 좀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은 돈, 일하면서 모은 돈 전액을 이번에 기부를 하게 된 거고요. 아버지가 계신데 지금 요양병원에 네. 이제 입원해 계시다고 해요. 네. 홀아버지도 굉장히 살뜰히 챙겼고요. 이 강성윤 씨를 챙겼던 이 통합사례관리사 말에 의하면 평소에 본인이 어렵게 자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이 소외 아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내가 죽으면 어린이 재단에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세상을 떠난 다음에 휴대전화에 그 유서가 남겨 있었고 그게 네. 아버지에게 전달됐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사망하다 보니 아마 운전한 유서는 아마 못 만들었던 네.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관리사가 평소의 뜻이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관리사가 이제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네. 휴대전화에서 이제 웬만한 건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는데 특히 네. 요거는 잠금 장치가 안 돼 있었다고 해요. 그 휴대전화 안에 메모가 나왔는데 네. 그 메모에서 이제 본인의 전 재산을 어떤 어린이 재단에 네. 다 주겠다 이런 뜻을 보고 이것을 이제 아버지에게 홀아버지에게 전달을 한 거죠. 네, 매우 큰 병과 싸우면서도 형편이 많이 어려웠는데도 거액을 어린이들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상패를 좀 볼까요? 네, 상패 보시면 지금 이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감사패를 고인이지만 그러면서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강성윤 후원자님의 고귀한 뜻을 네. 우리가 고이 기리겠다. 그래서 지금 4억 4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요. 네. 우선 메탄 일동에 주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 고 강성윤 선생이 네. 이 주거하던 동네 아이들에게 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또 수원시 메탄 일동. 네네 맞습니다. 수원시 메탄 일동입니다. 네. 아까 이제 행정복지센터도 그 네. 지역에서 혼자 이제 이 질환과 싸우고 있으니까 네. 통합사례관리사가 이제 도와주러 집에 자주 방문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유지도 정해졌던 거고 아마 그 관리사분이 휴대전화를 유품을 안 열어봤더라면 이건 못 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지역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 돈을 고귀하게 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성윤 씨도 고 강성윤 씨의 뜻도 참 고귀하지만 아버님도 요양병원에서 형편이 매우 어려운데 네. 딸의 그 의지를 듣고 바로 그걸 기부하셨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동의하신 사실 거죠. 네. 법적으로 얘기하면 온전한 형태의 유언이 아니에요. 네. 우리 법에서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사진의 거쳐야지만 아버님이십니다. 네, 그 유언이 효력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휴대전화에 있는 메모로는 네.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거든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 아버님이 우리 딸이 이런 의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다 상속받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그 유지 그대로 이제 기부를 하셨는데요. 그만큼 이 아버님도 그렇다고 형편이 좋으신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네, 저기 기부 진행한 어린이재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버님께 감사패를 전달을 드렸어요. 그 감사패를 받아보시고는 아버님께서 많이 우셔서 저희 현장에 있던 어린이재단 직원들과 메탄동 직원들도 같이 눈물을 흘렸었는데 아버님께서는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하셨고 저희가 감사하다. 강성윤 님이 생전 뜻대로 그 후원금 저희가 소중하게 잘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성윤 님이 살아 계셨던 메탄동에 일부 소외된 아동을 위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 주거비와 그리고 의료비, 그다음에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 또는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을 위해 자립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어려운 이웃이 기부하는 사례 최근 며칠 동안요. 네.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네. 영상 보겠습니다.
쌀이네요. 네, 쌀. 읍사무소 창고 한 켠에 10kg 쌀 포대가 수부가죠. 3년째 이맘때면 300만 원어치의 쌀이 여기 온다는 거예요. 네, 창원에 한 감사의 마음을 읍사무소입니다. 전달하려고 해도 굳이 이렇게 신원을 받기 꺼려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농업사무소에서 왔습니다. 네, 그 이제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전해드리고요. 네, 밥만 먹으니까 안 그러면 뭐 주식을 뭐 가식도 별로 못하고 이러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좋고 흐뭇합니다. 김해에서는 50대 주부가 1,000만 원을 기부했는데 본인도 아주 어렵고요. 또 실제 수급자였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 사연도 들어볼까요? 네. 자기는 몸이 건강하니까 언제든지 돈을 버리면 되고 지금 만기되는 1,000만 원을 그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지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이맘때 되면 뭐 여러 미담이 많이 전해지지만 하나만 더요.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부 앞에 편지하고 봉투 하나 왔었는데 저는 5,054만 원 들어있었다고. 5,054만 6,420원, 네. 20원 단위까지 들어있습니다. 네. 지금 저 노트를 찢은 편지가 있어요. 네. 중증 노인들, 중증 장애 노인들하고 독거인 노인들을 위해서 써달라, 의료비로 써달라 이렇게 이제 메모를 붙여놨고요. 네. 내년 연말에 뵙겠습니다. 네. 2019년 12월 어느 날 이렇게 써서 네. 내년에 또 기부를 하겠다는 이제 이 의사를 표시한 건데 5,054만 원. 6,420원까지 보태서 이것을 노인들을 위해 써달라고 한 분이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국 앞에 이 돈과 메모만 놓고 사라졌습니다. 시간만 더 있으면 정말 사례가 많았는데 많습니다. 네.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